오늘은 영상 제목에서 확인하셨죠? 오늘은 그냥 서론 없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 창업을 알아보다가 대표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영상을 재밌고 알차게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메일 달라는 말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 쪽과 파출부 쪽 둘 다 하고 싶은데 건설 쪽은 자금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파출부 쪽만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맞아요. 건설 쪽은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이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몇천 정도 기본으로 들고 있어야지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지급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유 자본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이 궁금합니다. 사무실 임대와 직길 유동, 시설물 비용, 광고 외에 추가 비용입니다. 우선 이거는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광고외라고 하셨으니까 시설 자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 자금은 제가 직업 소개서 할 때 잠시만요. 목이 아파서 조금만 말해도 목이 아파요. 시설 자금은 사무실 임대료가 그때 보증금이 1,000이었고 월세가 80이고 관리비가 한 18에서 2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4,500 정도 든 거는 이제 비품, 소모품 같은 거 사고 간판 설치하고 여기 들어올 때 수리랑 인터넷 다 설치하고 그런 건데요. 제일 돈이 많이 들었던 게 간판 하는데 한 200 정도 들었어요. 간판 비용 제외하면 200~300 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궁금한데요. 먼저 사람을 확보해놓고 식당 등 일할 곳을 섭외해야 하는지요? 아니요. 거래처가 먼저 있어야죠. 먼저 근로자를 확보를 해놓으면은 근로자분들이 일이 없으면 바로 떠나요. 다른 데로. 마냥 기다려줄 수가 없는 분들이세요. 직업 속에서 이 파출에 오신 이유도 당장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 심리에 오시는 건데 와도 등록을 해놔도 일을 안 줘.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다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파출이든 건설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먼저 확보해 놓으시는 것보다는 거래처를 먼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제 예비 사장님께서 나는 사람을 먼저 확보해 놓을 거다. 거래처에서 당장 내일 보내달라고 하는데 가실 분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근로자분을 먼저 확보해 놓으셔도 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 비추하고요. 영업을 최대한 많이 다녀놓으세요. 이게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내가 원할 때 거래처에서 의뢰가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해요. 쉽게 구할 수 있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여러 플랫폼 많아요. 그냥 알바몬이나 알바천구, 사람인 잡코리아, 핸드폰 어플 등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선은 여기저기 최대한 이제 명함 돌리면서 영업 다니시면서 씨를 최대한 많이 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씨를 많이 뿌려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영업 다니시고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도 계속 하시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뭐 의뢰는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더 원하시는 뭐 연령대나 성별이나 경력이나 그런 거를 이제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근로자분을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거래처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거래가 긍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영업을 많이 다니면서 뭐 에이스 직업휴게소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인지를 시키시는 게 당장 뭐 오늘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그거는 전화 오면 그때 조율하시면 됩니다. 겁먹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어요.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소속 근로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초기시잖아요. 만약에 초기면 몇 분 없거나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일에 어차피 요청을 해주셨으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진짜 급하셔서 당일에 요청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소개소에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으세요. 딱 들었을 때 내가 봐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오더는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때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거는 조금 구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 아니면 미리 밑밥을 깔아 놓으시는 거죠. 최대한 구해볼 건데 안 구해질 수도 있다. 구해지는 대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으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의 부담도 덜하고 사실 구해지는 대로 보내드리겠다 하면은 근데 이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날 내일 당장 꼭 필요한데 구해지는 대로 보내드리겠다면 그럼 네가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동시에 얘가 그래도 노력은 하려는구나. 얘가 그래도 노력은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무리수다. 좀 구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식당 홀서빙, 설거지, 청소도 그냥 간단한 청소? 초보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청소고요. 어떻게든 구하면 구해지긴 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소개소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로자분들이 당일에 잠수 타버리고 펑크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서 또한 그 매칭이 된다면 수기로 작업을 하는지 인력사무소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어떤 운영하는 룰이나 프로세스에 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법적인 것들. 그것만 지키고 나면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운영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수기는 그 서류가 있어요. 처음에 구청에서 허가 받을 때 제공해주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 그냥 사용했고요. 일단 그 수기로 작성하는 거는 제가 뭐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근로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약간 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근로자분이 작성을 해주시고
저는 뭐 간단하게 뭐 그런 뭐 근로자분이 놓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 전국 고용 서비스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서 이용했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내사네오입니다. 그거는 제가 건설 인력 할 때도 썼고 직업 소개서 할 때도 잘 썼어서 알선 분야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도요, 그때그때 받는지 아니면 월 단위로 받는지요. 수수료는 이제 파출 여쭤보셨으니까 파출은 그때그때 받아요. 그날. 근로자분이 일을 하시고 이제 끝나고 퇴근하시기 전에 그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계좌로 보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현금으로 주시는데 거기 이제 근로자분 일당이랑 저희 소개소 수수료를 같이 주세요. 같이 주셔서 그 근로자분이 저희 소개소로 수수료를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여기서 이거를 들으시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근로자분이 수수료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실제로 그런 다른 소개소에서 그런 분들 몇 번 봤고요. 이거를 저는 또 바꿨죠. 거래처 사장님한테 근로자분한테 드리지 말고 계좌로 우리 사무실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파출을 많이 이용해 보셨던 사장님들께서는 왜 그거를 너네는 이렇게 하냐, 원래 다 직접 줬다 일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저희는 아니다,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 다 이제 알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대부분의 이제 파출은 그렇게 일당으로 정산이 되는데, 근데 월급제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월 단위로 받는 거는 월급제로 보내주셨을 때, 그때는 월 단위로 결제가 되겠죠. 뭐 이런 월급제로 보내드리는 경우는 수수료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이쪽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 매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프랜차이즈 쪽으로 해보신 분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 여쭤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도 뭐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일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계속 뭔가 도움을 주겠죠. 뭐 가맹비 받을 거고 교육비 받을 거고 운영이나 뭐 창업 부분에서 지원을 다 해주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근로자분들을 공유한다든지 거래처를 공유한다든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쌓아놓은 뭐 근로자분들, 거래처들, 창업을 하기까지 노력해온 것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발로 뛴 것들, 뭐 손품 팔고 발품 팔고 다 알아보고, 다 내가 혼자 알아보고, 다 혼자 하고,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본사에서 그렇게 이제 다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은 돈을 쉽게 벌 수는 있어도 비전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했던 에이스 직업소개소가 만약에 프랜차이즈예요. 그렇게 소장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커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도 결국에 그 에이스 직업소개소라는 브랜드는 제게 아니잖아요. 대표님은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네, 혹시 인력사무소나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클래스뷰 강의를 찍어놨어요. 그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클래스뷰 강의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것도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거의 최대한 다 담았고요. 초기에 창업 준비하고 운영하고 제가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만의 노하우까지 다 말씀드려놨으니까 그거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제 타 직업 소개소들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뭐 단가나 수수료도 비슷하게 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알아보시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